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임시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집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 165명의 명의로 제출된 집회 요구서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에 이어서 10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법 개정안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서 이번에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6시간 논의 끝에 위헌성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정례회의입니다. 핵심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이었습니다. 6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장들은 먼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과 국민 피해 등 심각한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계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되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을 배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 고위 법관인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건 사법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 때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시엔 수기와 공론화를 강조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이번엔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법원장들은 국민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믿고 계엄 사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8일엔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의 반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오늘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잘못된 개편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꼽았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 이틀 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법원장 회의 모두 발언에선 신중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려를 직접 전달했는데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민주당이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제 있었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지 또 8일에는 이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개혁의 대상 당사자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은 예상이 된 수순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3 내란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법부로부터 처벌받은 사람은 0건이죠.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많이 불신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사법부가 노출을 해왔고요. 사법개혁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입장인데 예. 다만 이제 전략 전술 측면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기에 조금 망설였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때 내란범 피고인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이 이거를 헌재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버리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형사재판이 중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피고인들이 석방이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다 헌재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주저주저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법원 입에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제청을 해주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의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위헌 소지를 줄여서 그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도 내부적으로 지금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신중하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있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위헌 소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바꿨습니다. 추천위의 구성도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추천위를 구성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법관에 대한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거든요. 이걸 형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 공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헌적인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입법부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는 것은 대법원위의 4심지, 헌법재판소를 더 위에 놔서 재판 소원을 하게 한다라든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위원회 형태로 하면서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게 주무르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기업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법개혁 추진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약탈 파괴로 규정을 하면서 가파른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양당의 당대표 발언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을 앞세운 내란머리 광풍으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10일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어떤 공론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공론의 과정 중인데 예. 아까 위헌 소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조금 드리면 네. 일단은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국회에서 정한다는 말이고요. 국회에서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더라도 그것이 사법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형해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게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치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법관을 마음대로 재판부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법원장 임명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위원회가 법원 3명, 헌재 3명, 법관 3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 본인들이 원하는 뭐 판사를 이렇게 꽂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추천위원회라는 단계가 있고 대법원장 임명권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 주장되는 것처럼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공론화에 앞서서 아마도 지금 곧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들어가서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법안이 사법개혁 법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생에 필요한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정말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를 방지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국회법과 사법개혁안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법안을 정해서 저희도 대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씀하신 이 필리버스터 중지법,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앉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중지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전에 내용이 그런 사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측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해놓고 네. 본회의장에서 다 나가버려가지고 또는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님이 사회를 안 봐버리고 그러니까 정작 남아있는 민주당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입법을 막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장치로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필리버스터로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뭐 필리버스터로 좀 나가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소수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입틀막을 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야당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누더기 입법이라고 부르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내란 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라며 이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